네, 8월도 어느덧 마지막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럴 때 한 주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트폴리오 전략 점검을 해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오늘 좋은 정보의 공격과 방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도 점검해 보시고 수익까지 누려가시면 좋겠는데요.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또 월요일이 돌아왔어요. 주말 동안 잘 쉬셨나요? 네, 잘 쉬었습니다. 네, 잘 쉬신 만큼 오늘 또 응축된 정보를 전해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이 시장 전망을 해주시면서 사실 최근에 중립 관점으로 많이 제시를 해주셨어요. 물론 그 와중에도 수익은 꾸준히 쌓아 올려주셨고요.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저희가 대응해보면 좋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이제 좀 공격적으로 좀 보아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랜만에. 네? 오랜만에 공격으로.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그 블랙 먼데이 때 그 반방송에서는 좀 이제 공격적으로 보시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네, 그러셨죠. 그 다음에는 지수가 저점도 많이 올랐어요. 코스피는 13%, 뭐 코스닥 10% 올랐으니까 많이 올라온 다음에 좀 이렇게 좀 기간 조절 갈 것이다라고 해서 중립 의견을 제시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좀 공격 모드가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난 한 주 리뷰해 보고 왜 공격적으로 봐도 되는지,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지수로 봤을 때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다. 물론 뭐 코스피는 약간 주간 단위 양봉이 났지만 코스닥은 또 약간 음봉이 났죠. 그러니까 혼조세에서 그런 가운데서도 바이오 테크놀로지 역시 중심 섹터네요. 예, 7월 첫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섹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2차 전지에서 소위 말해서 뭐 충전이라든가 그 뭐 화재 방지 뭐 이런 쪽이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또 ESS, 민테크 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특히 이제 바이오를 우리가 보실 때 시장 패가 바뀌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코로나라든가 그 다음에 엠폭스, 소위 말해서 이제 시대성 테마죠. 그런 종목들이 시세를 크게 낸 반면에 주말에 들어서는 소위 말해서 펀더멘탈에 받쳐지는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 바이오, 또 ABL 바이오 뭐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좋았다. 이것은 앞으로 뭘 의미냐면은 제가 왜 공격 모드로 말씀드리냐면 시장이 펀더멘탈 장세로 회결 가능성이 크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패도 우리가 한번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코스피 차트를 보실까요?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배웠을 거예요. 아하, 공포에서 사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 오르고 많이 올라가다면 그러니까 머무르고 있죠. 13%나 올랐죠.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제 터닝 포인트에 온 것 같아요. 지난번 저는 이제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이 밑꼬리를 어떻게 커버하느냐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정도까지 열어두었는데 안쪽 이렇게 또 이만큼까지 강하게 또 상승이 일어났어요. 이 도지 양선은 이렇게 부담이 없는 자리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요것도 이제 지난주 음선이 났잖아요. 그럼 오히려 이번 주에 양선 강세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섹터를 노릴 것이냐? 지수는 터닝 포인트에 왔고 펀더멘털 장세다. 그러면 여전히 이제 우리 핵심 섹터를 볼 때는 저는 이제 바이오 테크놀로지, 제약 바이오가 그 중심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그동안 낙폭이 좀 컸던 반도체 섹터라든가 또 성장주 이런 쪽을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반도체를 보셔야 되느냐? 이게 지금 미국의 나스닥 차트예요. 한번 이 차트는 있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시장 방향성을 어느 정도 좀 알려주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나스닥도 보시게 되면 제가 8월 달 많이 내렸을 때 매수해야 된다는 게 왜냐면은 이게 이제 양양음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닭이 번졌는지 계란이 번졌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 기술적 지표는요, 우리한테 방향을 암시하고 있어요. 우리 혜연이크님, 네. 요즘 뭐 잭슨홀 미팅 그 얘기 엄청 나오죠. 그렇죠. 예,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이게 빅샷이냐 베이비샷이냐 네, 얘기 네,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베이비샷. 네. 그런데 그거 중요치 않아요. 어차피 금리 인하는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인하는
거시경관 쪽으로 보셔야 돼요. 네. 저는 그래서 내심 뭐 금년 초부터 뭐 금리 인하가 언제 되고 뭐 그럴 때 저는 뭐 이건 좀 거시로 좀 공부했다라면 최소한 뭐 빨래야 6월, 빨래야. 네. 그러니까 저는 한 9월에서 한 10월 달 정도 봤거든요. 왜 그러냐면 0.25% 제로 베이스 금리가요. 1년 10개월을 가져갔어요. 이 거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한 거의 1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9월 달은 금리 인하가 예견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노동지표 나오고 뭐 인플레 상승률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어디서 우리 알 수 있냐? 바로 차트가 알려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나스닥이 이렇게 이제 구조으로 그러니까 파일을 박아놓고 양성 가능성이 있고요. 나스닥 상승이 있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예요. 이것도 역시 양선 나옵니다. 그러면 국내 증시도 이제 서서히 반도체 쪽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위원님께서 이 시간에는 또 오랜만에 공격 전략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물론 블랙먼데이 오후에 일찍이 지금 공포에 매수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던 위원님이셨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금 시장의 체제 변화가 바이오 섹터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바이오 섹터에서 지난 금요일에 상한가 종목도 나타났고요. 위원님께서는 특히나 7월 초부터 바이오 섹터 보십시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수익을 또 만들어내 주셨죠. 오늘은 또 반도체까지도 함께 강조를 해주셨는데 바로 AS 들어보면서 바이오 종목 먼저 이야기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리가켄바이오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리가켄바이오는 7월 15일 공약주이기도 했잖아요. 네. 최고가 기준 상승률이 16.9%,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모멘텀들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종목 지금 바라보면 좋을까요? 제약바이오는 상장주에서 제일 덜 올랐고 그동안. 그다음에 또 팬데믹 이후에 4년이 지났습니다. 결국 사이클링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제약바이오도 보면은 개인 투자들 좀 많이 쏠리면서 일어나는 게 바로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가 예. 그래서 많이 이제 한 20-30% 빠졌거든요. 근데 서서히 고개를 드는 게 바로 리게칸 바이오라든가 알트젠 그런 종목들이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ADC 원천 기술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그런 회사고요. 상당히 한 8조 7천억 정도 라이센스 아웃 계약도 맺은 회사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캐시카가 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거든요. 이제 영업이익도 알트젠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관전 포인트예요. 한번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헤드앤 숄더형이라는 건데, 자, 이평선 밀집에서 서서히 가고 있네요. 한번 월봉을 보실까요? 예, 월봉도 뭐 이번 달 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양봉을 예고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한 1차 10만 원까지, 물론 10만 원 그 이상도 봅니다만 그때는 자릿수가 바뀌잖아요. 만 원대에서 10만 원대로만 한번 누를 수도 있어요. 10만 원까지 보는 전략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네, 리가켄 바이오 종목들로 추세가 전환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목표가 10만 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AS 종목은 바로 라메디텍인데요. 네. 이 종목 최고가 기준 상승률 역시 25.3%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네. 요즘 같은 장에서 이렇게 두 자릿수도 훌쩍 뛰어넘는 이런 상승률 만들기가 어떻게 좀 쉽진 않잖아요. 네. 어떻게 매번 이렇게 가능하신지. 매번은 아니지만 예. 하여튼 저는 이 종목이 그래도 나름 보람을 느끼는 게 뭐냐면, 남들이 안 볼 때 내용이 있는 종목들을 황금 맥점에서 잡아서 그래도 뭐 그냥 짭짤한 상승이 일어났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라메디텍은 좀 길게 보셨으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회사가 성장 동력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러분들 여성분들 피부 미용 의류 기기가 있어요. 퓨라셀이에요. 이것은 에스테틱까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이거 한 마리 토끼하고 또 한 마리 토끼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당뇨병 환우분들 거기서 체열을 할 때 바늘이 아니고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걸 네. 빼요. 근데 그걸 하는데 이제 체열 측정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좋은 재료가 뭐잖아 나올 것 같아요. 회사 발표에 의하면 예. 뭐냐면 지금까지 건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사기에는 좀 뭐 20만 원대 이상이니까 가격 부담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9월, 그러니까 2분기부터 빠르면 3분기 죄송합니다. 빠르면 3분기에 건보 적용도 지금 예정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회사 발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건보 발표를 하게 되면은 우리 살 때 굉장히 가격 부담이 줄겠죠.
그러면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잘해 보실까요? 그때 여기에서 이렇게 낮게 잡아서 좋은 수익을 났는데 지금도 역시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좀 그냥 우리가 한번 계속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 주봉을 보셔도 양양한 패턴에서 이번 주 양성 가능성, 다시 한번 제가 AS에 드리는 것이 20 몇 프로 수익 났다 해서 저를 이렇게 뭐 홍보하는 그런 게 아니고 관심 있으신 분들 몇 점이니까 함께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이렇게 AS에 드렸고요. 일단 뭐 이 종목도 엄청나게 한 6만 원 가까이 했던 건데 단기적으로도 16,000원까지 열려 있지 않을까요? 1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신규 상장주 또 위원님의 특기이기도 합니다. 라메디텍 특별히 또 AS를 진행을 해주셨는데요. 황금 맥점에서 공략을 하신다면 이렇게 수익률도 함께 누려보시면서 모멘텀까지도 체크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라메디텍 건보 적용 관련한 좋은 이슈도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목표가 제시된 부분 체크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위원님과 함께 만나봤던 추가적인 종목들, 그리드 위즈, 시프트업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앞서서 매번 20% 넘는 수익률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드 위즈와 시프트업은 29.1%, 24.8%의 수익률 쌓아 올려주고 있습니다. 목표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위원님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실 종목들까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종목들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요. 앞서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차트도 보여주셨고요. 반도체 종목들 봅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첫 번째 종목 한미반도체네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펀더멘털에서는 앞서겠지만 그래도 우리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시세 탄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또 많이 내렸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들고 나왔습니다. HBM 공정 장비, 뭐 듀얼 TC 본드에서 탑픽이죠. 또 뭐 레이저 장비까지 하고 지난번에 하면 200억 정도 자사주 소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정부의 기업 밸류업 그런 정책에 동행하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2분기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워낙 실적이 좋아요. 영업이익 554억에서 한 400% 가까이 대폭 증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자리죠. 충분한 가격 조정을 거친 다음에서 바닥을 치고, 그러면서 이것도 이제 결국 블랙 먼데이 때 있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계단식 상승파인데 상승 1파, 조정 2파. 여기에서 5일선 아래서 양음량 나오고 밴드 기준선을 딱 지키고 있네요. 오실레이트의 10이기 때문에 별로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올라서 아침에 조금 높게 출발할 수도 있으니까 밑꼬리 갈 때 공략하는 거 좋겠고요. 11만 8천 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겠고 목표가 1차는 12만 4천 원, 2차는 한 13만 원, 잘못되거나 13만 원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9만 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한미반도체 아무래도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반도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탄력을 받았기 때문에 약간 좀 높게 출발할 수 있는 만큼 가격 전략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매수가는 11만 8천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1차 목표가 12만 4천 원, 2차 목표가 13만 원 지켜보시면서 한미반도체, 특히 반도체 종목들 금리 인하 수혜와 함께 맞물려서 또 추가적으로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중 NCS네요. 이 종목 8월 12일 유망주 였죠? 네. 그때 한 12% 상승했는데 아직도 배가 고프다. 뭐 그것까지는 만족할 수가 없고 또 자리에 와 있다. 뭐 동사는 국내 유일의 ESS 순행식 냉각 장치를 만드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삼성 SDI의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죠. 근데 삼성 SDI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넥스트라 에너지한테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ESS에서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에서 좀 해리스가 요즘 또 부각되고 있잖아요. 글쎄 뭐 케네디가 트럼프에 얼만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아직까지 해리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부상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한번 자리를 보실까요? 저는 참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면 이게 삼각 수렴 패턴이거든요. 제가 7월 1일 아침에 제약보이를 보시라는 게 바로 이 삼각 수렴 패턴이 나오고 그때부터 주가 급등이 나왔거든요. 지수가, 제약업종 지수가 지금 그런 자리다. 1, 2, 3, 3종 바닥을 만들고 있네요. 주봉을 보셔도 똑같습니다. 아까 제가 라메디텍 때 양성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죠. 이번 주 양성 가능성 열어두면서 다시 한번 재공략해보자. 42,500원 정도 매수는 무리 없어 보이고요. 목표가 1차 44,600원, 2차는 47,000원, 손절은 3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예, 위원님께서 최근에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겨주려 노력을 하시느라 좀 최근에 좀 살이 빠지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중 NCS를 통해서 8월 12일 유망주였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도 누려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오늘 또 한번 유망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가격 전략 체크해 보시면서 한중 NCS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위원님 아직도 배고프신 우리 나종식 위원님. 오늘 또 무료 공개 방송 있으시잖아요. 제가 반비례하나요? 제가 살이 빠진 만큼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죠. 계좌가 통통해지는. 요즘 제가 이제 좀 왜냐하면 기회 왔을 때 이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예. 무방을 자주 하는데 뭐 운이 좋았는지 거의 저점을 잡아서 상한가 VI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황금 맥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도 좀 이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8월 마무리 잘 하고 또 추석 때까지 한번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두둑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황금 맥점 포착, 예, 하반기를 빛낼 유망 종목은 과연 뭘까요? 제가 오늘 또 8시 반부터 여러분들 모실 거예요. 예,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위원님과 함께 오늘도 종일 공개 방송 함께 하시면서 추석 전에 계좌 두둑히 살찌우실 수 있는 기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나종식 어드바이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